네, 반갑습니다. 톡수지기 박미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96회 오늘의 북포럼 톡스는요. 톡스의 주제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확고하게.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없는데 주변인들이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이게 계속해서 좀 지겹기는 한데 네. 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40대 중반에 시집을 가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사실 기적이라는 게 우리 삶에 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적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주실 우리 신성국 선생님께서 선물을 해주신대요. 기적을 세상에 선물하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신성국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또 선물해 주시는 그 기적이 어떤 건지 우리 그 신성국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기적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네. 네, 세상에 기적을 선물하는 청년 허그인 대표 신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 동안 잠시라도 좀 잠시 잊었었던 꿈이나 기적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허그인은 나눔을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즐겁게 실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참신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자주, 좀 더 즐겁게 일상에서 나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네. 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이 영화가 허그인의 시작이자 허그인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꼬마가 주인공인데 꼬마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실천에 옮겨보라는 1년짜리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꼬마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라고 써 있잖아요. 본인이 그 도움이 필요한 세 명의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도움을 주면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눔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실천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퍼지고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재단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이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세 명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많은 리더들이나 대표 같은 분들도 이 영화에서 감명을 받아서 시작한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거 영화를 안 본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네. Responsibility. What's your policy?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 그 꼬마의 실천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더 감명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판타지고 뭐 그냥 아름다운 영화였으면 아 좋다, 뭐 환상적이다 하고 말았을 텐데 정말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어서 더 감동이 되었고 아, 이 일이 진짜로 주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동대학교라고 혹시 산골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 때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하고 그 영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랬더니 뭐 결론적으로는 300명의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어가게 됐던 일을 겪었었는데요. 이 영화에 감명받아서 한번 해봤었던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눔이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라이프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한 학기 동안 실천에 옮겨보는 그런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다 영상이랑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대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총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스피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재단 만들어라. 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벤트에서 차려라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좋고 말았었는데 이게 30명, 40명, 5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존에 그냥 제가 가려고 했었던 국제기구나 NGO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300명의 인생의 멘토라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결같이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너 가슴 뛰는 거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좋아하는 거 가슴 뛰는 거 설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이나 명예나 뭐 사람이나 돈은 따라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좀 용기를 얻어서 2012년 1월에 도전이 시작됐고요. 이런 좀 큰 꿈이 생겼습니다. 그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처럼 실제로 나눔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자주 실천하고 이어가게 되고 퍼지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큰 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한 1000여 명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탄생했고요. 허그인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 프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나눔을 즐겁게 실천하고 더 자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탄생했고요. 이게 2년 전에 아이디어가 선정돼서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좀 설명해주는 영상을 준비해왔는데 보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영상인데요.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청년입니다. 강아지가 배고파하니까 또 먹을 걸 나눠주고요.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해요. 또 교육을 못 받고 있으니까 또 나눕니다. 못마땅하죠. 이웃집 할머니가 적적하실까봐 바나나를 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건네줬어요.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얼핏 보면 좀 실속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표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즐거워서 본인이 좋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 자체의 즐거움을 아는 청년인 거예요. 못마땅해요. 주변 사람들 계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ไม่ได้รวยขึ้น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ไม่ได้ออกทีวี TV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유명해지도 않고요. 근데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누다 보니까 강아지도 쫓아오게 되고 또 왔더니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감동을 คือ 받게 ได้ 됩니다. แค่ความรู้สึก 그 여기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아저씨도 바뀌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네, 행복을 보게 되고요. ได้เข้าใจ 친밀감도 생기고요. ได้ความรัก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ได้ 그러니까 돈이랑 내 비교할 수 생기는 없는 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그래서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처럼 나눔이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던 차에 방금 보신 영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그 한 사람의 나눔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그들이 또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게 나눔의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나눔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곳곳에 많아지면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세상에 나눔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응원해줘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주 나눌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원이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큰 원인이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나눔을 멈추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미루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둘러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잠깐 멈춰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미루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데, 함께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면 좀 더 한두 번 할 거를 두세 번 여러 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실천하는 사람끼리 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션이나 차인표 같은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좀 규모를 키워서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좀 앱을 만들고 있어요. 프라미스 앱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자신의 나눔 스토리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구나를 서로 응원하면서 그 함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자세한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때 프라미스 이 포즈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스토리를 담아서 올리게 되고요. 재미와 감동이나 뭐 스토리의 진정성, 댓글 수, 좋아요 수 같은 거를 기준 삼아서 매달 빛나는 스토리, 매달 감동 있는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뽑아서 그들을 동기부여 시켜주고 좀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신기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커피콩 시계 알지 모르겠는데, 커피콩 시계를 만든 모먼트 워치라는 회사가 이슈가 됐는데요. 수익금의 30%를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시계예요. 근데 그 시계 브랜드가 작년에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요. 런칭 파티를 허그인 카페 공간에서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인연이 닿았고, 신기하게도 그 홍콩 대표님 역시 그 영화를 보셨고, 그 영화가 현실이 되길 바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현실로 펼치려는 청년을 만나서 신기하다면서 결국에 글로벌 공식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허그인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 프라미스 테마 시계를 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아시아, 북미, 유럽 이렇게 글로벌하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나눔 일상이 되는 그 순간까지 평생 파트너로서 함께 진출을 해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기적 같은 인연을 또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운데요. 좀 다 생략을 하고 제가 비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저희 비전은
나눔을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일상에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걸로 자연스럽게 나누고 더 자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처럼 그럼 나눔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눔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걸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을 이어가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기적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또 카메라를 앞질러서 왔네요. 굉장히 조곤조곤 진짜 많은 그 분들한테 스피치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잘하시는 줄 알았지만 정말 그 기적 같은 얘기를 15분 동안 딱 맞춰서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 나눔 프로젝트를 네.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하면은 같이 참여할 일단 수 아까 있나요? 소개를 좀 못했었는데 네. 저희가 서울시 홍대에 실제로 카페 공간도 있어요.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년 초에 런칭이 될 프라미스 앱을 통해서 또 자신의 나눔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선물 같은 기적을 선물 받으신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톡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Yes, we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we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Yes, we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we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Yes, we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we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396회 수요일 김진석 작가님 모시고 북톡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회화교육 전문가 이예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북포럼 2부 진행할 때 토크쇼 형식으로 같이 MC들과 같이 진행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강연 형식으로 진행할 때도 있는데 이제 김진석 작가님을 모시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파리의 29를 1000km를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찍은 사진과 또 해석과 그 사진에 따른 해석을 저희들이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조용히 작가님의 내공과 그 분위기에 한번 젖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1시간 강연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뭐 던지는군요. 네. 잠깐, 잠시만요. 제가 이런 형식 이게 그 처음이라 되게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석입니다. 네, 사진 작가로 일하고 있고요. 사진 작가로 일한 지는 프리랜서로 일한 지는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부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 전 세계 어디든 가서 걷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도 좀 찍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작업물 같은 경우는 책으로 주로 위주로 많이 내고 있고요. 이게 떨리는군요.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비드 파리는 파리의 일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문법적으로는 전문가가 그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목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파리의 일상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 제목을 왜 이 사진 에세이집에 붙였는가 질문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진을 본 에디터가 출판사 에디터가 지은 제목입니다. 저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 작업 파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진 작업을 할 것인가 가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주 올레나 아니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니면 히말라야, 몽블랑
등등 다니면서 주로 하는 작업 스타일은 걷는 겁니다. 오롯이 그 길 자체 위에서 모든 장비를 메고 길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걸어가면서 사진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파리라는 곳을 어떤 특정한 한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곳을 골목골목 다 가보겠다라는 게 가장 큰 취지였고요.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를 위에서 1구부터 파리 1존이라고 하는데요. 1존에서 1구부터 시작해서 2구, 3구, 4구 이렇게 나선형으로 선을 그으면 나선형 모양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늘에서 보면 달팽이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스스로 장명을 하기 그냥 간단한 달팽이 프로젝트, 즉 에스카르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기획은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한 기획이지만 실천은 작년에 9월, 10월 2달 동안 그 파리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파리에서 뭐 어디서 묵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는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먼저 이 책에 시작했던 파리 일상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을 긋습니다. 지도를 딱 펼쳐놓고 1구의 지도를 펼쳐놓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만 지정을 하고요. 닥치는 대로 선을 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도를 보고 실제로 그 선 그은 대로 다닙니다. 하루에 8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까지 걷는 게 일이었으니까 하루에 한 25km에서 한 30km 정도를 걷게 되는 패턴으로 1구에서 29까지 순서대로 한 바퀴를 걷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걷고서 한 2바퀴 정도를 걸으면서 대략 한 10만 장 가량의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책이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전 셀렉트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총 골라낸 사진이 6,000장 정도의 사진이었고요. 책에 수록된 사진은 그 중에서 한 300컷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진 작가이면서도 글을 쓰지만 사실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책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사진만 있다 보면. 근데 중간중간에 간간히 짧게 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과 사진하고 매치가 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책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볼까요? 사진을? 네. 그죠?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원래는 이렇게 되게 많은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카메라보다는 주로 그 청중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그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서 그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걸 많이 해도 왜 그러냐면 제 혼자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짜여진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표정에서 사실은 얻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가는. 네, 감사합니다. 막 던지세요, 막.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버벅대는데 좀 진행하다 보면 네.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할 테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 예, 이 사진은 파리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파리 하면은 가장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생각하는지 기록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파리 하면 에펠탑, 낭만, 뽕네프, 그다음에 몽마르트,
뭐 와인, 뭐 이런 등등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 더 빈도가 높은 여행자들에게 빈도가 높은 말이 뭐였냐면 냄새 난다였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화장실 불편한 거,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파리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각 구 시작할 때 출발점을 전철이나 버스로 이동을 하지만 실제로 전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파리 지하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중간밖에 안 갔어요. 중간밖에 안 갔는데 갑자기 그 역에 뭐 안내 방송도 없고 그냥 멈춰요. 그러더니 다 내리래요. 가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부터 파업하니까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환불 소동 및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래서 안내 승무원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자기네들은 뭐 파업하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그래서 다른 것 하고 가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이거 보면서 하나 지하철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간 뭐 전 세계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동 대중들의 어떤 교통수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역무원들이나 이 승무원들에게 아니면 그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용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직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 관계와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의 관계는 다르다는 생각을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왜 지하철 얘기를 먼저 시작했냐면 이 역은 샤틀레 역은 파리에서 가장 환승이 많은 지하철역이에요. 지금 보시는 역은 내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환승역이 지하에 많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야간에 그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솔직히 쾌쾌합니다. 냄새가 좀 쾌쾌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쾌쾌한데 쾌쾌한 냄새를 뚫고 지나가다 보면 노랫소리가 들려요. 근데 노랫소리도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동유럽에서 온 뮤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반들도 몇 장씩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 허가증을 왜 발급해 주냐면 뭐 무분별한 어떤 사람들을 난립 이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허가증을 발급을 해준 겁니다. 어찌됐든 이 동유럽에서 온 뮤지션들의 이 악기 조합들이 엄청난 오케스트라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아무 일 없듯이 사람들은 지나가고 쾌쾌 묵은 냄새와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소리와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니까 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보고만 있고 냄새로만 듣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이 사람들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요 뭔가 파리라는 어떤 그 파리라고 생각했던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어떻게 곱씹어 보게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좀 이상한 공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붕 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주로 이 역을 지날 때는 꼭 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음악을 듣고 갑니다. 앉아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그냥 무관심의 어떤 표현으로 스쳐 지나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일상과 그 다음에 예술의 일상이 하나로 보여지는 표현으로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흘러가는 사진을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파리 가시면 거리 음악을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파사지라는 공간입니다. 파사지라는 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장 아케이드 같은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제 파리라는 도시가 되게 재미있는 도시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도시 한 세 군데라고 하면 도시로 따지면 뭐
파리, 런던, 뉴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파리라는 도시는 딱 파리에 딱 들어가서 시내 전경을 바라보면 높이가 되게 일정합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걸 느끼셨나요? 왜 파리의 높이는 이렇게 정해져 있나?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건물을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가?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역사성 때문에 이걸 계속 놔두고 있는가?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더 선호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을 한 100 몇십 년 동안 한 200년 가까이 꾸준하게 그 높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이따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파사주입니다. 파사주에는 파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서점, 음식점, 그러니까 이 통로와 통로를 지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파사주 안에 공간에 있습니다. 뭐 이 사진은 파사주가 이렇게 그 건물이 예전에는 뭐 평평했지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층이 높아지고 달라지고 해서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이제 아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걸 네가 동생을 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인상이 좀 깊어서 사진을 좀 남겨봤고요. 파리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지만 그 테라스 앞에 앉아가지고 그 커피 한 잔을 시켜서 우아하게 커피를 먹는 뭐 그런 거 대충 좀 상상하지 않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좀 뭐랄까 좀 바쁜 삶 속에서 그렇게 잠깐의 여유를 찾는 그런 어떤 상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중에서 글씨가 되게 이쁘게 잘 쓰더라고요. 저렇게 일일이 다 쓰고 물어봤는데 쓰고 지운대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저게 똑같기도 하고 재료가 좀 달라지면 좀 달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글씨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페라 극장 앞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유럽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햇빛을 좀 기피하죠. 예. 참고로 제가 제주올레 그 전속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매년 외국에 있는 트레일 협회에 있는 친구들이 제주로 와요. 제주로 와서 길을 같이 걷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 길도 소개하고 제주의 길을 알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제주의 길을 걸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본 적이 없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는 게릴라가 많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게릴라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다 복면을 쓰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햇빛 알러지 아니면 뭐 얼굴이 타는 것을 뭐 기미 예방 뭐 등등등등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파리 날씨가 되게 예측 불가능한 날씨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도 내리다가 흐렸다가 갑자기 쨍했다가 뭐 이런 날씨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햇빛만 나면 햇빛을 쫓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북유럽 쪽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훌러덩 벗고 그래서 햇빛만 나면 일광욕을 즐기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지만 이분은 관광객 같은데 오페라 극장 벽에 그냥 기대서 햇빛을 그냥 일광욕만 그냥 하고 있는 표정인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것 건물과 사람이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예. 노얄공원 쪽인데 제가 파리의 책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그 뭐 메시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문화에 대한 차이를 가능하면 이 책에 좀 많이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독자들은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이런 장면이죠.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골목 앞에서 흙을 만지며 노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어찌됐든 놀이터에서밖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고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한국이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다만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제가 본 기억 중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흙장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기서 화들짝 놀면서 뛰어오면서 어머 그 지지한데 그거 만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 되게 그 감각도 좋아질 텐데 지지하고 손만 씻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던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장면들은 되게 자유롭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자연, 그 다음에 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프랑스 파리 같은 프랑스는 사교육이 별로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예 없다는 아니지만 없는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특별한 사립학교들 제외하고는 국공립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하고는 어떤 그런 배우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도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것 중에 프랑스의 고등학생들 그 졸업 시험에 대한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저도 한번 딱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웬만한 인문학자 수준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것이 꼭 어떤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 또 공교롭게 내일이 수능이라고 하니까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장면은 꼭 찍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근데 이런 장면들은 무수하게 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하나의 정립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리라는 곳은 파리의 어떤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면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여행기를 보면서 아니면 책을 보면서 파리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이 은연중에 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그렇다면 이런 장면들을 꼭 한번 찍어보고 싶다. 몇 가지 장면 중에 오늘 가져온 것 중에 그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점심시간에 신문을 펼쳐놓고 샴페인을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요즘에 식당에서도 신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계속적으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자화는 되게 보고 있지만 어떤 촉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튼 이 장면은 제가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했죠. 그리고 특별히 르몽드를 선택한 이유는 뭐 좋아하는 신문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파리는 18세기 이후에 그 계획화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 공학 아니면 도시 건축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지도를 보고 하루 종일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매우 쉬운 구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면 3하고 ARR 이게 이제 구역 표시입니다. 그래서 3구에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리드 밑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 거리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홀수 번호,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실제로는 되게 파리의 주소가 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주소만 가르쳐줘도 사실은 찾아갈 수 있게끔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에 가시면 만약에 내가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 주소를 찾아서 한번 가보는 것도 재미있는 여행 방법일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한테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 것도 뭐 하지만 어쨌든 지도를 보고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한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인데요. 되게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되게 차분하잖아요. 차분한데 이 집시 아저씨는 어찌됐든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주를 해주고 출근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근데 한 10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연주 사람들이 바쁜지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동전을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드리고 근데 뭐 사실은 딱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매우 일상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 뭐 음악 누군가는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센느강은 흐르고 있을 것이고 이 단어들이 우리들한테는 되게 주는 뭐 어떤 그 뭐 영감이나 아니면 뭐 느낌 이런 것들은 많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모습에 파리의 일상적인 모습에 그 관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았습니다. 센느강입니다. 센강 뭐 부르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센강이 흐르고 있고 파리의 예술의 도시답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근데 되게 좀 좀 조금 특이했던 거는 보통 그림을 그리면 앞을 보고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등을 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등을 지고 그림을 그리고 등을 지고 그리다가 저쪽 뒤편을 돌아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허리 아플 것 같고 막 그 고개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그리시는지 딱 봤더니 뒤편을 그리고 계시는. 그래서 뭘 그리시냐고 했더니 왜 그런 식으로 그러냐 했더니 이분 얘기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뒤를 돌아서 보고 한번 그 풍경을 보고 머릿속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듯이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아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당히 뭐 일리는 있는데 그림이 아직 다 된 그림이 아니어서 그닥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안 그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화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뽕네프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뽕피두 센터입니다. 뽕피두 센터.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아니면 여행지를 보는 것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봤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지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그 농담으로 피지 안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지 안 갔다 오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생활했던 거는 민박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파리 중심에 있는 민박집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19 정도의 파리 북역에 있는 민박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국인 민박집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파리 민박집들의 한 70~80%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 분들이 운영을 하십니다. 예. 근데 뭐 음식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중국말이 좀 섞여 있지만 어찌됐든 소통은 되고 근데 그 집에서 하루에 25유로씩 하면 아침 저녁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밥값이 뭐 파리에서는 되게 비싼데 공짜로 25유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비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거기서 생활하는데 2달 동안 생활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80분 정도의 여행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밥 먹다가 뭐 이제 뭐 배낭여행이니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출장 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여행을 하고 가는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파리는 시간상 어딜 가야 돼서 2박 3일밖에 있을 수가 2박 3일도 많이 있는 거고 하여간 이틀밖에 못 있는데 여기 오랫동안 계셨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을 참 당황스러운 게 이거는 내 위주로 설명을 해주자면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면 아주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건 제 스타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근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런 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반드시 셀카를 하나를 찍어야지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이 보이는 데서 하나를 찍어야 되고 개선문이 보이는 데 하나를 찍어야 되고요.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안쓰럽지만 어떻게든 뭐 시간상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아침에 가실 거면 일단은 에펠탑을 먼저 보러 가세요. 그리고 점심에 그 근처에서 맛있는 걸 좀 드시고요. 오후에는 개선문 쪽에 샹젤리제 거리를 한번 걷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야경을 봐야 되니까 몽마르트로 올라가세요.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그 가이드를 제가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을 70분한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 랜드마크, 즉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본다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다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뽕피두 센터에 가서 저는 사실은 뽕피두 센터의 그 건물이나 그 안에서 전시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그 안에 그림들이 문화유산이고 되게 예술적으로는 되게 뽕피두 센터라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뽕피두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생활이 저는 오히려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뽕피두 센터 사진입니다. 근데 뽕피두 센터가 안 보이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는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죠. 네, 그냥 앞에 광장은 뽕피두 앞에 광장은 이렇게 그 광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스팔트 같은 시멘트로 이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길바닥에 앉으면 제가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동전 좀 던져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파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던져요. 왜냐하면 바닥에 앉는다라는 게 뭐 우리는 바닥에 앉으면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 좀 우리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누워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노숙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전 던져주면 안 되고 여튼 예. 이거는 이제 건물의 형태를 조금 더 강조된 사진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건물과 그 빨간 옷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 아랍 문화, 아랍 센터입니다. 여기가 파리에는 데이터상으로는 30에서 40%가 아랍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유럽 사회에서의 이슬람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여기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일단은 국정교과서는 반대를 하고요. 반대하는 것 중에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사뿐만 아니라 저는 세계사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슬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 그 다음에 뭐 테러, 물론 그런 점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중세 유럽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암흑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중세 유럽에는 이슬람의 정복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의 역사가 있는 거지. 자기네들 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역사를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서 일본하고 유럽이 교류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가져온 세계사를 가지고 초창기에 배웠던 거죠. 사실은 프랑스 사회에서 제가 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아니면 뭐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뭐 불교다 해가지고 어떤 차별적인 어떤 시선을 보낸다, 이런 차가운 시선을 보낸 것들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갔을 때 그런 어떤 선입견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을 보면 괜히 테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한데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서 건물 중에 저는 가장 멋있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아랍 문화원 이 건물이요. 그 건물의 그 디테일을 사진상 안 가져왔지만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일반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여기를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공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매력적인 거예요. 꼭 공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어디 가서 무언가를 하는데 공짜 돈을 안 받는다 그런 것은 공짜 심리를 좋아하는 저한테도 공짜로 올라가면 센강 중심으로 해서 파리 북쪽을 도시를 하늘으로 이렇게 쭉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요. 파리에서 그 2달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많은 영감을 줍니다. 사진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은 나중에 가서 왜 파리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파리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학생들이고 그 각각의 연주를 들고 모여서 그 강 주변의 공원에서 그냥 앉아서 자기네들이 합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아마추어지만 이들은 서로 모여서 이렇게 그 자기네들의 음악을 교류를 하고 연습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게 되는데 각각의 표정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뭐 굳이 그 여성의 사진을 가져온 거는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져온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말고 한 2명이 더 있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이 여성의 표정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음악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살아가는 거에서 좀 많은 영감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애정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을 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애정하는 사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의 묵가지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생각보다 많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죠. 아마 스마트폰 영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메트로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트로를 사람과 일하는 출근하는 어떤 여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대화는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좀 거리가 있었고. 근데 계단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 여성한테 이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하고 농담을 따먹기 농담 따먹기 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겠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여성과 그 신문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우리 출근길을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이 그림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회사로 가는 우리들의 아침의 출근 모습과 물론 이 여성 혼자만의 걸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예상으로는 걷다 보니까 대충 예상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오늘 매우 아름다워 보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성추행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아침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면 작업하는 유쾌하진 않아요. 매일 듣고 있지만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매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아침에 그 짧은 어떤 그 한 몇 초의 시간에 사람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자기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 많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예. 파리를 가시면 꼭 여기는 한번 가보세요라고 추천하는 곳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죠. 물론 에펠탑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요. 몽마르트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견해론 14구에 위치한 몽파르나스라는 이 곳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54층짜리 건물이고요. 54층 전망대에 올라가면 파리가 방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눈으로 360도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물론 돈을 냅니다. 24유로인가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꽤 비싸죠. 예.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가치라는 건 뭐냐면 파리의 속살을 들여다보듯이 디테일한 것도 볼 수 있지만 정말 파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걸 한눈에 보는 어떤 시각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훌륭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파리에서 1조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에펠탑이 높은가요? 얘가 높은가요? 못 보는 54층.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갔는데 우연히 파리에서 파리 소방관들이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건물 벽을 타고 이렇게 54층부터 내려가는 장면인데 파리에 가면 꼭 소방관 아저씨하고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파리에는 또 다른 일상이 있는데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시장입니다. 각 구별로 아침장이 열리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아침에 뭐 7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10시까지만 하는 어떤 반짝하는 이런 그 아침 시장이 매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객들은 잘 못 보는데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기 있는 공간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시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일이나 생선 아니면 뭐 먹거리부터 해서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일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 지나가는 어떤 한 여성인데 상당히 이날 어디 파티에 가는가 봅니다. 그 약간 복고풍으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사진을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10만 장 중에 6천 컷이고 6천 컷 중에 300컷을 집어넣고 300컷 중에 한 컷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여주는 건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준에 이거 이쁩니다 안 이쁩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뭐 거기까지만 예. 그저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딱 그렇게 딱 신호대기 봤는데 딱 공교롭게 손톱을 둘 다 물고 있는지 우리 집 근데 연인이 같이 있는데 애정결핍이라고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거 무지 철학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여튼 예. 대통령궁에서 거리상으로 150m, 2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지금 오랑지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통령궁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표 매매상입니다. 그래서 우표를 이제 주고 사고 파는 곳인데 약간 비가 와서 지금 장사를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예.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본 친구인데 웃는 사진을 찍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상에서 기자 생활을 저는 이제 사진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진이 주는 힘을 저는 어떤 것보다 더 저는 이해를 많이 했던 게 한 장의 사진이 사람한테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바로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웃는 사진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한테 좀 희망적인 아니면 일상에서 잠깐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런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진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욕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다만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뭐 하루에 잠깐 뭐 1초든 아니면 1분이든 사진을 보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가치만 있다면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사진적인 사진은 그 정도의 그게 근데 되게 큰 것 같은데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큰 것 같네요. 예. 이 둘은 부부입니다. 예. 자, 저 아주머니가 사진 찍는데 유심히 저를 보면서 마치 그렇게 속삭이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찍어줘. 막 이런. 지하철 내에서 이제 거리 공연하는데 이분들은 불법입니다. 뭐 불법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렇지 허가받지 않는 그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법을 어긴다 그러는데 파리에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뭐 그건 저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서 파리 가서 소매치기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리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하게 소매치기를 그 현장에서 검거한 그 경찰관을 보게 돼요. 지하철에서. 근데 소매치기가 4사람에서 한 6사람 정도 팀을 이뤄서 다니는데 근데 얘네들 잡아서 지하철역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막 훈계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풀어줍니다. 그냥 가 그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계시는 그 파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생활형 범죄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먹기 위해서에 대한 먹고 사는 부분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거리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찍고 싶었던 장면 중에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당연히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그냥 파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좀 지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길을 걷다 이 공간을 본 겁니다. 이 파리에 사는 분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에펠탑이 저렇게 보일 정도면 되게 유명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도 사진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분은 사실은 저 구석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사진 작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딱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저쪽 구석에서 개를 끌고 오시는데 포 만나게 끌고 오시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쓱 오십니다. 그러더니 제가 찍으면서 이 팔도 일부러 그래서 살짝 벌려주신 겁니다. 개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오는데 이건 제가 연출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연출 안 했다고도 할 수 없고 하여튼 좀 사진을 뭔가 아시는 분. 예. 걸으면서 사진 찍을 때 가장 아쉬운 장면들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걸으면서 사진 찍다 보면 이제 그 수박 겉핥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뭐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하루에 여기서 이만큼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인 거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도 목적이 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라비드 파리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처럼 저의 결과물이 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만 돼도 사실은 이 지금에 보시는 사진들이 다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뭔가 자기 일에 직업 몰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장면을 찍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걸어가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실은 그 아쉬움을 버리고 또 발걸음을 옮기는 게 또 저의 사진 작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몽쇼공원이라는 데인데 이 아이들은 일부러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 제가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프랑스도 중산층이나 이런 데는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일하러 가면 아이들은 보모들이 주로 많이 봅니다. 뭐 아시아 그다음에 뭐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이런 데서 온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이쪽은 주로 방글라데시 쪽에서 온 여성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면 10시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애들 보면. 그러면 이제 산책하는데 전화를 다 돌립니다. 몽소공원에서 몇 시에 모여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 출신의 그 보모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은 위험하니까 한 줄로 다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첫 구석에 가서 막 놀다가 한 1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가서 점심 먹어야지 이제 애들 놀고 갑니다. 이런 풍경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찍고 싶었던 사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침 출근 시간빛이고요. 출근 시간에 저 잔은 에스프레소 잔은 아니고 알롱제 잔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에서 이런 그 레스토랑 같은 거나 카페를 가면 물론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말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못 안 줍니다. 그냥 알롱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롱제라고 하면 비교적 아메리카보다 진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리에 가면 개똥을 많이 밟는다라는 이야기. 예. 저는 뭐 공원에서 한번 밟아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물 청소를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 파리가 깨끗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담배를 피더라도 담배를 핀 거를 버립니다. 그냥 땅바닥에. 우리나라는 경범죄 3만 원짜리죠. 예.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돈이어가지고요. 예. 범죄가 돼서 딱 버립니다. 저도 담배를 피니까 참 좋습니다. 파리가. 그래서 버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왜 버리는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우는 사람의 직업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거리가 깨끗하면 환경미화원이 줄어든다는 좀 휴지통은 공원이나 이런 데에 조금씩 있습니다. 공원은 있는데 길거리에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휴지통 있다 보면 휴지통에다 버리나요? 뭐 여튼 이 얘기는 좀 재밌게 좀
좀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다. 대신에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40%대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루이비통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들의 법인세 세금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몇 프로죠? 20 몇 프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법인세 할인해주고 뭐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루이비통의 세금률이 68%인가 7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은 외국으로 그 세금을 좀 덜 내는 나라로 이전을 하려고 실제로 추진을 했다가 프랑스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나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이전을 못한 나라,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억압을 받고 싶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드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내가 번 만큼 세금을 내서 그거 갖고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 영국에서 공연을 하러 온 뮤지션입니다. 요 강은 이제 생마르땡 그 운하인데 그 운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이분을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못 봐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뛰어가서 찍기에는 너무 이제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찍으면 좀 자연스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반대편 쪽으로 가는데 제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기해서 쳐다보면서 저를 딱 보고 한 번 더 크게 노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돌아봤을 때 기다렸다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일단은 막 소리밖에 질렀다는 생각밖에 안 나고요.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단속 경찰 떴다 이렇게 계속 알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파는 걸 들고 잠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경찰 갔다 가면 다시 와서 다시 팔고. 네. 프랑스의 결혼식장입니다. 시청에서 1월 같은데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시청이니까 당연히 무료일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안 들 것이고, 그리고 그 시청 공무원이 주례 같은 걸로 서약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시청 앞에서 쉬고 있는데 모로코 사람들인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고 막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 끝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마치 사진사이처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 장면. 예. 네. 에펠탑을 보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예, 저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책 좀 많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예. 바게트 빵에 대해서 바게트 빵이 2유로에서 4유로 정도 합니다. 되게 싼 편입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싼 이유는 나머지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정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바게트 빵을 사는 데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는 겁니다. 좀 뭔가 예, 그죠? 14구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여기에는 무림의 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이 사진은? 예. 네. 파리는 개들의 천국이라는 거 사실은 사진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사진만 봐도 되겠죠? 예. 잘생긴 사람도 찍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중에서 이 사진을 꼽습니다. 그 파리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가 지금 이렇게 파리라는 공간을 우리는 여행자 입장으로 가서 보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어떤 약속과 서로의 어떤 조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지하철에서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공교롭게 여러 인종들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바게트. 이 바게트 빵 맛은 정말 그죠? 파리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이 바게트 빵 맛은 정말 잊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결혼식 사진입니다. 시장, 아까 말씀드린 시장입니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예? 다른 배경이랑 다른 아, 예. 파리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뮤지션들이고, 벼룩시장, 그리고 파리의 사람들 중에 아주머니 아저씨가 보고 있으니까 걔도 자기도 보겠다고 지금 집시 아주머니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탁발하시는 스님이 나도 없는데 하는 그 장면. 그 사진 넘어가고 몽마르트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 근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결국은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시간이 참 이제 다 돼 버려서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배분을 잘못한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카타콤이라는 곳인데 시간상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타콤이 뭐냐면 파리가 아까 높은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이유,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기반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는 점점 커진 과거부터 중세부터 점점 커진 도시인데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파리는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다 어디서 캐왔냐면 바로 지하에서 캡니다. 지하에서 수십 미터 내려가서 지하에서 화강암을 캐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럼 지하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의 삶과 죽음의 문화, 경계 아니면 공동묘지, 마을 끝부분에 항상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그러니까 파리가 점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묘지도 점점 커진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홍수와 범람 때문에 이 묘지에 있는 시신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냄새가 나고 이제 썩은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파리 수도사들이 직접 이 시신들 다 모아서 이 시신을 바로 그 텅 비어 있는 지하에다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시체입니다. 뼈입니다, 뼈. 여기를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몽마르트, 연인, 소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봉주, 벼룩시장, 지하철. 지하철의 일상적인 예술을 볼 수 있는 지하철입니다. 전시도 많이 열리고요. 아까 그 에펠탑이 보이던데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을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사진적으로는 그런데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파리 사람들 파리라는 도시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것의 마지막 장면에 사실 이 사진을 꼽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여성이 백인 여성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지하철 나오는데 출구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흑인 젊은 친구가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이 남자의 저는 손끝을 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작정 뭐 끌고 가면서 이쪽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옆에서 살짝 보조해 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손끝으로 그 옆에 있는 옷만 살짝 잡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끝까지 해주고 자기는 길을 갑니다. 근데 왜 이 모습에서 파리의 모습의 여러 모습 중에서 왜 저는 상징적으로 이 모습을 보게 되냐면, 파리라는 사회, 파리는 어찌됐든 관용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타인의 불편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들도 하고 싶어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리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과 표정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으로 사실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버벅버벅 돼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공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 강연 하시는 중에 전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네, 그런 뭐 예를 들면 이 많은 그 모델들에게 초상권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사진 찍으셨는지 그런 부분 되게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필 많은 도시 중에 왜 파리였는지 그런 질문들 되게 궁금한데, 그건 저희들 오픈 모임에서 작가님 모시고 우리끼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북포럼 예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18일 397회 진행하게 되겠고요. 책 제목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강성훈 외 7인 무려 8명의 저자분이 책을 함께 쓰신 경우인데요. 네,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